소름 끼치는 새언니. 저는 20살 갓 성인이 된 여자입니다. 새벽 2시에 떡볶이 사오라는 새언니 글. 오늘 읽었거든요. 전 저만 이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 같아 부러울 뿐이네요. 저한테는 위로 오빠가 2명 있어요. 첫째 오빠가 26살, 둘째 오빠가 22살이고 둘째 오빠는 지금 군대에 있어요. 첫째 오빠는 작년 2월에 결혼했고요.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가네요. 어쨌든 전 어릴 때부터 막내라 그런지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들은 절 끔찍하게 챙기고 예뻐했고 저도 오빠들 잘 따르고 꽤 화목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빠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왠지 모를 질투도 생기고 그랬어요. 둘째 오빠는 진짜 까불까불거리는데 첫째 오빠는 매너 좋고 다정한 그런 오빠였어요. 언제나 거의 제가 1순위였고요. 그런 오빠에게 언젠가부터 제가 2순위가 되더군요. 네. 지금 제 새언니 때문입니다. 오빠는 새언니를 제가 고1 때쯤 만났고 2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 오빠가 부모님한테 새언니 소개하기 전에 저랑 둘째 오빠를 먼저 소개해줬었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처음 만났는데 첫 이미지가 진짜 누가 봐도 천상 여자인 거 아시죠? 같은 여자가 봐도 되게 청순하고 예뻤어요. 질투는 났는데 그래도 오빠가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나도 많이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말도 걸고 그랬죠. 오빠들 있을 때는 호호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귀여운 동생 생긴 것 같아서 좋다. 이런 식으로 꽤나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작은 오빠가 친구랑 약속 있다고 먼저 가버리고 셋만 남았는데 큰 오빠가 전화 통화한다고 나가버리고 둘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전 초면이고 어색해서 배부른데도 괜히 계속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언니가 그러다 더 돼지 되겠네요. 그만 먹어요.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장난으로 하는 말인가 생각했는데 비꼬는 듯한 말투여서 새언니를 한번 쳐다봤죠. 제가 한창 공부할 시기여서 되게 통통했었는데 제 약점을 딱 찌른 새언니 때문에 순간 열이 받았는데 초면이고 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제가 좀 통통하죠. 대학 가서 뺄 거예요. 힝. 이랬더니 아, 그러세요? 뺄 수 있으려나? 장난이에요. 뭐 빼면 지금보다는 낫겠네요. 이러면서 슬금슬금 제 열을 뻗치게 만드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 때리는데 오빠가 왔어요. 전 빈정상해서 수저 탁 놓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더니 큰 오빠가 막 떠 먹어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이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새언니가 에이, 아가씨도 다 컸는데 무슨 걱정이야. 알아서 다 먹는 거지. 살 빼려고 안 드신데 살 빼면 자기 닮아서 엄청 예쁘시겠다. 지금도 너무 예쁜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 볼 땐 그렇게 말해놓고 암튼 그렇게 안 좋았던 첫 만남 이후에 큰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집에 자주 못 들어왔었어요. 새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진짜 결혼할 거야? 내가 맘에 안 든다고 해도 그 언니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참 후 답장이 오더니 어머, 아가씨인가 봐요? 왜 제가 맘에 안 드세요? 미안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난쳤는데. 동생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큰 오빠 폰을 새언니가 가지고 있었나 봐요. 당황한 저는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그냥 씻고 큰 오빠가 집에 오길 기다렸죠. 다음 날인가 오빠가 집에 오더니 저한테 대뜸 수경이가 너한테 서운한가 봐. 왜 그런 문자를 보냈어? 원래 장난기 많아서 친해지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는 조금 미안해지더군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상견례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못 나갔었어요. 그리고 따로 결혼하기 전에 새언니가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왔었어요. 그때마다 미안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에 엄마 아빠 잠깐 외출하셨을 때 큰오빠랑 새언니랑 집에 온 거예요. 보통 주말에는 독서실 갔었거든요. 그때 주말은 거실에서 전 TV를 보고 있었는데 큰오빠가 저 없는 줄 알았다며 사온 과자를 저한테 주길래 대뜸 받아 먹었죠. 근데 새언니가 오빠 안 보이게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번에 실수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동안에 제 옆에 앉더니 리모컨을 휙 뺏는 거예요. 제가 저 이거 보고 있었는데 전 이거 봤어요. 이러면서 채널 돌리고 막 혼자 깔깔거리면서 웃더군요. 미안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얄밉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았죠 뭐. 그러더니 갑자기 작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 맘에 안 들면 나한테 말해요. 쪽팔리게 오빠한테 이르지 말고.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순간 욱하던 게 확 터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예의도 없게 리모컨을 뺏질 않나. 뭐 쪽팔려요. 언니 진짜 어이없네요. 그러지 좀 마세요. 이랬더니 큰오빠가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말하려는 거 막더니 새언니가 아가씨한테 보고 싶은 거 잠깐 본다고 리모컨 좀 빌려달랬더니 화내시네. 친해지려고 그런 건데. 거의 울상을 지으면서 오빠 팔에 매달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꼴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오빠가 주연아, 너 저번부터 새언니한테 왜 그래?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잖아. 이러면서 절 나무라더군요. 언제나 제 말만 들어줬던 오빠가 막 새언니 편들어주는 게 얄밉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더니 막 새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오빠 뺏기기 싫어서 연기했는데 들키니까 서러워서 우는 동생, 그리고 착한 새언니.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큰오빠랑은 얘기도 안 하고 작은오빠한테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작은오빠는 그래도 저 감싸주면서 이해하라고 장난이겠지 하면서 저 달래줬는데 그래도 속이 안 풀렸죠. 그래도 결혼하면 서로 가족인데 잘 지내야지 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결혼식이 끝나고 오빠는 첫째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면서 분가는 안 한다고 오빠 방에 신혼방을 차리고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제가 거의 학교에만 있다 보니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3이 되고 이런 식의 사소한 부딪힘은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외국으로 한 달 정도 여행을 가시고 작은 오빠는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집에는 저랑 새언니 그리고 오빠밖에 없었어요. 오빠가 야근하는 날이면 새언니랑 저뿐이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부딪히기 싫어 일부러 독서실 갔다 늦게 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집에는 새언니뿐이라 밥도 안 챙겨 먹고 학교에 갔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쉬려는데 새언니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더군요. 아픈데 시끄러우니까 좀 짜증이 나서 저 아프니까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친구들 앞에서 야 우리 아가씨가 이런다. 지 집이라고 존나 시댁살이 시켜. 이러니까 친구들은 깔깔 웃으면서 헐 크크크 최수경 너 이러고 사냐? 크크크.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웃고 아픈데 서러운 거예요. 눈물 나려는 거 참고 부탁을 했죠.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파서 그래요. 쉬고 싶은데 조용히 좀 해주시던가 아님 다른 데 가서 노세요. 하고 아주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개념 있는 한 친구는 야 나가자. 수경이 집도 아닌데. 이러면서 새언니랑 다른 친구들 데리고 나가려는데 새언니가 뭔 상관이야. 아가씨 아프면 병원 가세요. 왜 집에 들어와서 그래요? 공부도 안 하나? 저 학교 다닐 땐 아파도 참고 다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였습니다. 하필이면 아플 때 부모님도 없고 둘째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첫째 오빠는 어차피 새언니 편이고 그게 너무 서러워서 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머리까지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고 막 그러더군요.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작은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한테 말해놓을 테니 같이 병원 가라더군요. 제가 짜증내면서 됐다고 참을 거라고 그랬죠. 그때까지도 친구들 집에 데려다 놓고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더랍니다. 저 밥도 못 먹은 거 알면서 지들끼리 피자다 족발이다 다 시켜서 시끄럽게. 어쨌든 잠에 겨우겨우 들었는데 주위가 시끄러워서 깼더니 새언니. 친구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 화장품이랑 옷가지들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남의 거 왜 만지고 그러세요? 이랬더니 아, 저 옷에 뭐 묻어서 그러는데 수경이가 좀 아무거나 입으라던데.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슬림한 새언니 옷이 안 맞아서. 그 친구한테 새언니가 제 옷 중에 하나 골라 입으란 식으로 말했다더군요. 진짜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탈출을 했나. 근데 옷 버린 사람한테 그 옷 입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아무 후드티나 골라서 줬더니 새언니가 와서 어머 아가씨는 이런 옷밖에 없어요? 촌스럽네. 야 그냥 밖에 나가서 사 입어. 이러면서 지 친구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아파서 땀 뻘뻘 흘리는 거 보이면서도 윽박 지르고 무안 주고. 아프니까 더 서럽더군요. 한참 침대에 누워서 식은땀 흘리는데 병원까지 걸어갈 힘도 없고 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프길래 새언니를 불렀습니다. 근데 들여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더 크게 불렀는데도 방에 들어갔는지 오질 않았어요. 결국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고 병원에 가봤더니 맹장이라더군요. 터져서 병원에 간 거였어요.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더니 오빠가 오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서둘러서 친구 보내고 오빠 오기 직전에 약이랑 서둘러 챙겨서 제 방에 가져다 놓더군요. 그리고 오빠 앞에서 울면서 우리 아가씨 어떡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병원 가서 응급수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천사같이 제 손 꼭 잡고 아가씨 별로 무서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만 반복하고 그러더라고요. 약속이 취소돼서 더 쓰려고요. 방금 댓글을 읽어봤는데 녹음하라는 분 유유 그 얘기 차차 해드릴게요. 너무 사연이 많아서 이거 스토리로 써야 할 듯요. 어쨌든 그날 수술 마치고 외국에서 오랜만에 오붓하게 지내실 부모님들한테는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작은 오빠도 문자 받고 뛰어왔고 큰 오빠는 되게 미안해했어요. 근데 저는 다 미운 거예요. 병원에서도 맹장이 터질 정도면 되게 아팠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뭐 했냐고 나무랐고. 처음으로 오빠가 새언니한테 좀 크게 말을 했어요. 주연이 좀 잘 보살피지 왜 애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고. 새언니는 펑펑 울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저 아프게 했다면서 오히려 나무라지도 못하게 꺼이꺼이 울더군요. 오빠는 미안했는지 새언니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가고. 작은 오빠가 제 옆에 있어서 제가 아픈 와중에도 그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화가 나서 큰 오빠한테 큰 오빠랑 새언니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주연이 아픈데 어떻게 친구들 데려와서 놀 수가 있냐고. 아픈 얘 안 돌보고 뭐 했냐고 그랬더니 큰 오빠가 표정을 굳히면서 수경이도 몰랐대. 주연이가 자기 걱정해서 아프단 소리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자리 비켜줬다는데 너 왜 그러냐? 주연이 너도 수경이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왜 작은 오빠한테는 딴소리 하냐? 면서 저를 오히려 나무라더군요. 오빠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거죠. 제가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럴 거면 나가라고. 내 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여기 있냐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새언니는 또 울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진짜 제가 딱 봐도 못된 시누이잖아요. 어쨌든 그 일 있고 난 후에 작은 오빠가 거의 병수발해줬고. 새언니는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겼다면서. 며칠간 친정에 있으면서 제 병원은 오지도 않았죠. 차라리 그게 속 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거의 큰 오빠와 새언니를 외면하다시피 했어요. 근데도 사람들 없으면 툭하면 시비 거는 게 새언니 일이었죠.
어느 날에 제가 모의고사가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혼자 TV 크게 틀어놓고 웃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방에도 TV가 있는데 굳이 거실에서 봐야 할까 해서 말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보라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크크크 지금 공부해서 어디 서울대라도 갈라고.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한창 저 고3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할 시기에. 그리고 또 뭔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려고 학교에 있는 책을 싸그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에 새언니밖에 없어서 친구랑 같이 밥 먹으려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부모님도 와 있고 큰오빠, 작은오빠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 공부한다고 말해놓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까 다들 별말 없이 TV 끄시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래서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방에 들어와서 책을 폈는데 책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내 실수인가 하고 다른 책들도 펴봤는데 다 찢어져서 알아볼 수도 없고 몇 권은 없어져 있고 분명 학교에서 확인했을 땐 멀쩡했는데 집에 와서 이런 거면 누구겠어요. 새언니죠.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오빠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자기들끼리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다짜고짜 화를 냈죠. 제 책 집어던지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책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막 분해서 눈물까지 나오는데 말도 잘 안 나오고. 어쨌든 집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인상을 확 굳히면서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오빠가 처음으로 저한테 손을 뗀 거라 저도 놀랐죠. 엄청 서러웠고. 작은 오빠랑 부모님도 큰 소리 나니까 오빠 방으로 오셨고요. 큰 오빠가 크게 소리치면서 버릇없이 오냐오냐 키워서 제가 이 모양이라면서 아무리 동생이라도 서로 간에 예의는 있어야지 않겠냐며 신혼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더군요. 제가 그래서 울면서 말했어요. 저 고3인데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새언니가 책을 다 찢어놨다고.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그랬더니 큰 오빠가 나서서 제 책임이지 왜 그게 새언니 탓이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분명 학교에서 멀쩡한 책을 확인하고 들고 왔는데 그럼 이 집에서 찢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새언니가 제 책을 보더니 어머, 아가씨 학교에서 왕따 당하세요? 누가 책을 이렇게. 이러면서 착한 새언니 연기를 펼칩니다. 지켜보던 엄마도 저 나무라면서 새언니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오빠 뺏겨서 서운한 마음은 알겠는데 애기같이 행동 말라면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결국은 제 잘못이었던 거죠. 가족들한테. 너무 화가 나서 그날 화를 내고 뛰쳐나왔습니다. 작은 오빠가 뒤늦게 저 따라와 줬는데 큰 오빠는 여전히 씩씩대고 저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작은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했죠. 믿는 눈치긴 한데 역시나 절 어리게만 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다고. 너무 형수님한테 몰아치지 말라고 하면서 새언니 편들고. 어쨌든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하더군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저한테 다들 단단히 화가 나서 절 쳐다보지도 않고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어쨌든 그런 일 있고 나서 큰오빠는 저랑 얘기도 안 했죠. 제가 새언니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고요. 그리고 녹음기 얘기. 1년 넘게 같이 살면서 제가 왜 그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날도 저랑 새언니만 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혼자서 라면을 끓여 잡수시고 계시더군요. 따로 녹음기 살 돈은 없어서 핸드폰으로 녹음 버튼 눌러놓고 새언니가 또 비꼬길래 처음부터 말하는 거 녹음하고 있었더니 새언니가 갑자기 제 후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크크 이런 거 녹음해요? 우와 대단하네. 이러면서 녹음한 거 삭제해놓고 제 방으로 가서 mp3랑 녹음되는 기기 같은 거 싹 다 부셔버렸습니다.
물론 제 핸드폰도요.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새언니가 결국 먼저 부모님한테 제가 고3 스트레스 때문에 방에 있는 물건이랑 싹 다 부셔버렸다는 식으로 말을 해놨더군요. 부모님은 그 말을 믿으셨고 다시 사주는 것 따윈 기대도 안 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화장실에서 새언니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다를 떨다가 아, 그 미친년 존나 조그만 한 게 기어오른다니까. 지가 신우이면 다야. 내가 하는 거 녹음까지 하고 있더라. 그년 괴롭히는 거 존나 재밌어. 대충 이런 내용.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취급 받아본 적 없어요. 제가 왜 미운 건지 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은 속 시원히 얘기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내가 밉냐고. 왜 괴롭히냐고. 그랬더니 괴롭힌 적 없다면서 아가씨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손에 꺼내든 게 녹음기. 진심 닭살 돋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제가 평소에도 흥분하면 소리가 커지고 쏘아붙이는데 거기에 다 녹음이 된 거예요. 저 혼자만 병신 된 거죠. 그걸 큰오빠한테 언니가 들려줬고 전 그날 이후로 집에서 동생 취급, 딸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같은 혈육인데 큰오빠는 나를 엄청 미워했고 부모님도 고3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다며 새언니 편을 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제 편이었던 작은오빠마저 군대에 가버리고 저는 그렇게 맨날 당했어요. 그리고 한창 더울 즈음에 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새언니가 입덧을 했어요. 결국 임신이었고 그때 이후로 새언니는 절 대놓고 부려먹기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전 찬밥 신세가 됐죠. 자기 속옷 빨래조차 나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허리 아프다며 집안일에서 손을 떼고요. 부모님 없을 때는 물건 같은 거 저한테 괜히 툭툭 던지는데 아령 같은 걸 좀 치우라면서 툭 던졌다가 제 발가락 부러졌습니다. 근데도 참고 살았죠. 왜요? 전 찬밥 신세니까요. 절대 제 말 안 들어주거든요. 그만큼 외적으로는 새언니 완전 1등 신부감, 1등 며느리예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찌나 잘하는지. 새언니가 쇼핑몰을 친구랑 동업하는데 돈 생길 때마다 꼬박꼬박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선물 사다 바치고 수능 보는 날 아침에도 그랬어요. 그날 아침에 배가 아프다며 애기 잘못된 것 같다고 저 밥도 못 먹고 도시락도 못 사간 채 수험장 혼자 찾아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든든하게 아침까지 챙겨 먹고 나왔는데 저는 새언니의 연기인지 진짜인지 아무래도 연기겠죠. 멀쩡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저 챙겨주려고 하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 보면 암튼 그 꾀병 덕분에 쫄쫄 굶은 채로 빵 하나 챙겨가서 수능 보고 왔습니다. 열받아서 쓰려니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요. 속풀이할 곳을 찾아서 참 다행입니다. 생각나는 일이 더 있으면 바로바로 적을게요. 답답해서 쓴 글이었는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줄은 진짜 몰랐네요. 댓글 중에 제일 많은 말이 녹음해라, CCTV를 설치해라 등이었는데요. CCTV는 힘들 것 같고 녹음을 다시 해볼까 생각해요. 최근에 있었던 일 올려볼까 해서 다시 글 쓰네요. 예전엔 새언니 보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나가고 했었는데 요샌 그냥 방문 잠그고 살아요. 저번 주에 작은오빠 휴가 나왔을 때 제가 오빠한테 다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울면서 믿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작은오빠도 제가 연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한참 생각하다가 부모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언니가 마침 일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라서 작은오빠랑 저 부모님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셨어요. 제가 울면서 제 상황 힘들다고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기운 듯한데 아무리 봐도 부모님 눈에는 새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봐요. 제가 오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일기장이랑 다 보여드렸어요.
다이어리 하루에 한 번씩 꼭 쓰는 편인데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새언니 얘기였죠. 그제서야 좀 믿는 눈치셨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래서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오빠가 새언니를 처음에 소개시켜준 날부터 나 수술했던 날까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저 무안 주고 떠들었던 것. 그리고 발가락 부러진 것도 제 실수가 아니라 새언니가 던진 아령에 맞아서 그런 거라는 것까지. 부모님 되게 심각해지셨는데 새언니가 말을 잘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친구들 데려온 건 웹디랑 모델이랑 불러서 쇼핑몰 구상 때문에 부른 거래요. 제가 보기엔 그저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놀기 바빴는데 말이죠. 아령도 자기가 무거운 걸 들면 안 돼서 저한테 건네주려다. 제가 신경질을 내서 놀라가지고 떨어뜨렸다고. 임산부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면서 죄송하다고. 그랬다더라고요. 여우라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렇게 치밀할 줄 몰랐어요. 작은 오빠는 듣다가 열이 받았는지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고 큰 오빠는 퇴근 시간에 새언니 만나서 밥 먹다 말고 집에 왔어요. 그때까지도 큰 오빠랑 저랑 되게 어색했거든요. 말도 잘 안 하고 눈도 잘 안 쳐다보고 그냥 밥 먹었어? 응. 대화가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큰 오빠가 대충 작은 오빠 말 듣고 화가 나서 온 거였는데 대뜸 저한테 또 소리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언니를 못 살게 구냐고. 왜 어울리지를 못하냐면서 내 탓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아내이고 내 조카까지 가진 사람이라서 지금껏 화나도 참고 살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면서 또 눈물 나오려는 거 참고 말했죠. 새언니는 거실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큰 오빠가 자기 편 드니까 슬그머니 기어와서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아가씨,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 다 사과드릴게요. 전 아가씨랑 친해져 보려고 장난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 전혀 몰랐어요. 아가씨가 무뚝뚝하셔서 장난친 거였는데 막 이러면서 또 눈물 그렁그렁 맺혀서는 제 눈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질려버렸어요. 어차피 이것도 상황 모면하려는 방법일 게 뻔해서. 제가 가식적으로 울고 그러지 마요. 저 언니 때문에 되게 괴롭거든요. 어차피 가족들 없으면 또 저한테 그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애기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라고 했더니 이젠 펑펑 울면서 자기는 진심 아니었다면서 제 다리 잡고 비는 거예요. 작은 오빠도 어이가 없었는지 형수라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임신한 사람이라 크게는 못 말하고 화 참고 말했죠. 어쨌든 저한테 기울었던 엄마 아빠 마음은 다시 새언니한테로 가게 됐죠. 새언니 임신했는데 그만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저보고 새언니가 미안하다는데 받아주라네요. 어쩌겠어요. 증거도 없고. 결국 또 저만 나쁜 년 되고. 큰 오빠한테는 나쁜 동생 되고. 큰 오빠 제 얼굴도 안 보고 말하더라고요. 수경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알아? 오늘도 나가서 내 선물 사가지고 왔다.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임신한 언니가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하냐? 며 성질을 냈고요.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볼까 했던 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방에서 꺽꺽 울고 있으니까 작은 오빠가 저 데리고 나가서 술 사주면서 그래도 내 편이라고 오빠 제대하면 보호막 돼준다면서 위로는 해주는데 썩 위로도 되지 않고 괜히 얄미워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 큰 오빠가 저대할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져서 서럽기도 하고 이게 가족인가? 큰 오빠가 참 다른 사람 같네요. 남보다 못한 것 같네요. 작은 오빠는 아직 군대에 있어서 자주 오질 못해서 그 다음 날 바로 가버렸고요. 어쨌든 또 그날 이후로 엄마 아빠는 새언니가 안쓰러웠는지 괜히 미안해하면서 미역국도 챙겨주고 오히려 저보고 새언니 좀 도우라면서 닥달이네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설거지랑 빨래랑 다 내가 했는데 믿어주지도 않으니 원. 작은 오빠도 녹음하라고 증거를 잡으란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연 올리고 댓글도 보고 나서 내가 참 많이 답답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엄마한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엄마가 제 손 잡으면서. 제 말은 믿는데 그래도 새언니는 임신 중이니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네가 좀 참아야 하지 않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울컥해서 엄마 앞에서 베개 묻고 펑펑 울었어요. 나 나가서 살고 싶다고. 엄마는 나중에 새언니가 한 짓 알고 나면 나 어떻게 볼 거냐고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할 거냐면서 울었더니 엄마가 새언니한테 말해본다네요. 씨알도 안 먹힐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새는 자기도 조심하는지 둘이만 있어도 시비는 잘 안 거네요. 어깨를 툭 친다든지 수건 던지면서 아가씨 청소 좀 해줄래요? 라는 식으로 조심하는 것 같아요. 눈치 빠른 새언니라 증거 잡기도 참 어려워요. 아참 그리고 언니 임신 초기 때 여름에 친구랑 시내 갔는데 새언니도 친구들이랑 시내에 있더군요. 전 봤는데 새언니는 못 본 것 같았어요. 쇼핑몰 사진 같은 거 찍으려고 나온 것 같은데 손에 담배 물고 있더군요. 임신 중에 애 엄마가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큰 소리에도 예민하다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면서. 제가 못 본 척할까 하다가 친구들도 있고 용기도 좀 나서 새언니한테 갔더니 새언니 깜짝 놀라면서 담배를 손으로 튕기더라고요. 새언니 지금 임신 중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태연하게 뭐가요? 아가씨는 친구들이랑 마저 노세요. 이러고 휙 가길래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했더니 과연 믿어줄까요? 이러고지 친구들이랑 슝 가버리대요. 제 친구들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보고는 놀라 자빠지더군요. 뭐 저런 년이 다 있냐면서. 친구들한테 부탁할까도 했지만 제 말도 안 믿어주는 우리 부모님이 과연 제 친구들 말을 믿어줄까라는 생각에 접어뒀습니다. 휴. 저도 곧 녹음이랑 해볼 생각이에요. 뭘 하면 참 티 나는 성격이라 잘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 오빠한테도 이럴 것 같아서 꼭 시도해볼게요. 그리고 후기 남기게요. 갓 20살 신우이의 신세 한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걸 지어내서 저에게 무슨 이득이겠습니까? 귀찮을 뿐이죠.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일 당하기 전에는 분명 꾸며낸 이야기일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받는 고통은 이해까진 바라지 않아도 거짓으로 치부해버리진 마세요. 재수하느라 친구들도 다 떠나간 마당에 딱히 털어놓을 곳도 기댈 곳도 없었으니까요. 가능한 한 내일이라도 당장 시도해볼게요. 새언니가 눈치 안 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 올린 이후로 사이트에 접속도 못할 만큼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소갈이하고 끙끙 앓는 편이라 친구들한테도 힘든 내색 잘 표현 못하고 살았는데 사이트에다 글을 쓰고 나니 용기도 생기고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이런 제가 참 답답하고 불쌍해서 어떻게든 조언과 힘을 좀 얻고자 올린 거였는데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글을 올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던지 티가 참 많이 나서 혼자 방에서 수백 번 연습했고요. 새언니가 언제 어디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mp3 2대 친구한테 부탁해서 녹음 버튼 누르고 이틀 동안 쥐죽은 듯이 있었어요. 문제는 오늘 터졌네요. 아니 새벽이니까 어제죠. 작은 오빠가 점심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떻게든 녹음해서 증거 잡을 거라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작은 오빠도 자기 통장 번호 알려주면서 돈이라도 보탠다고 힘내라고 전하더라고요. 어쨌든 금요일 날부터 일부러 입 닫고 가족들이든 새언니든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방에만 갇혀서 꿈쩍 안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죽은 듯이. 부모님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왜 그러냐면서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어봤는데도 참 미웠다고 해야 되나. 딸 말도 안 들어주는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내 걱정하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무시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랑 다 집에 계셔서 새언니랑 따로 마주칠 일이 없었죠. 근데 저녁에 아빠 퇴근하시고 두 분이 외출하시자마자 새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후드티 안쪽에 mp3 넣어놓고 제 방 책상 위쪽에도 하나 놓아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하고 떨렸는데 마음 굳게 먹었어요. 이제 시작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언니 하는 말이 아가씨,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족들이 아무도 아가씨 말 안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라도 말하고 싶었어. 그딴 데에 글 올려놓으니까 좋디. 이러는 거예요. 새언니가 사이트에 제가 글을 올린 걸 안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본 것 같진 않고 친구한테 들은 듯 했어요. 새언니 노트북 고장나서 컴퓨터는 제 방밖에 없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무 말 않고 그냥 새언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녹음이라도 할 거냐고 지금도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제 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후드 안쪽에 mp3 넣어놨는데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언니는 나 재미로 괴롭히잖아요. 내 핸드폰이랑 mp3 다 부숴놨으면 됐지. 나 그럴 배짱도 그럴 용기도 없는 거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이랬더니 그치. 그니까 내가 아가씨 괴롭히는 거지. 근데 나 존나 못된 년 됐더라. 아가씨 속 좀 시원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화 참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칠 테니까 괴롭히지 좀 말아요. 나중에 그러다 애기까지 잘못되면 제 탓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가씨가 날 좀 꼴받게 했어야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임신했으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게 애기 망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오빠도 언니 담배 피는 거 알아요. 어머, 내가 언제 담배를 폈다고 그래? 그럼 저번에 나랑 마주친 건 뭔데요? 우리끼린데도 계속 발뺌할 거예요. 시발. 내가 담배를 처피든 술을 처마시든 아가씨가 뭔 상관이세요? 그리고 나 절대 분가 안 할 거니까 우리 평생 이렇게 마주하면서 살게.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응. 어디 한번 죽어봐. 죽는 꼴 보고 싶네. 진짜 죽을까요? 응, 죽어버려. 소름이 돋더라고요.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죽으라니. 진짜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지 마, 아가씨. 그럼 나 재미없잖아. 괴롭히는 맛이 어느새 사라지네. 왜 이제 안 개겨? 금방 언니 죄 밝혀질 거니까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고 저도 연기 좀 했어요. 언니, 오빠랑 헤어져 주면 안 돼요. 언니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나 이렇게 괴롭히다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늙으면 괴롭힐 거예요. 이러면서 엉엉 울었죠. 새언니 손잡고. 아, 어디서 만지고 지랄이야. 아가씨 우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 이러면서 방 확 나가더라고요. 저 휙 밀치면서. 언니 나가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했던 게 확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참 멍 때리다가 문 잠그고 mp3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메일로 보냈죠. 새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 같았고 1시간 정도 후쯤에 부모님이랑 오빠랑 차례로 들어왔어요. 부모님 오신 거 알고 저 일부러 눈 3개 비비고 부은 것처럼 해서 나가서 그쪽에 눈길도 안 주고 물 마시면서 훌쩍거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슬쩍 다가와서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면서 걱정하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흔들었더니 아빠까지 제 방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애처롭게 행동했어요. 물론 새언니랑 맞닥뜨리고 힘이 쫙 빠져있는 상태긴 했지만요. 엄마랑 아빠가 제 방에서 오랫동안 계시니까 걱정이 됐는지 새언니가 과일 깎은 접시 들고 제 방으로 오더니 제 침대에 앉아서 저한테 과일을 주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표정 보니까 토가 쏠리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괜찮은 척 웃었어요.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고 침 뱉고 싶은 얼굴이지만 웃으면서 걱정해줘서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언니. 이랬더니 불안했나 봐요. 아가씨. 재수해도 아가씨는 꼭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아가씨 쉬시게 나오세요. 이러고 우리 부모님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녁밥도 일부러 안 먹고 문 잠그고 혼자 있었어요. 계속 가족들은 걱정하는 것 같고 큰오빠도 걱정이 됐나 봐요. 제 방문 두드리길래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를 괴롭혔던 새언니보다도 가족들한테 참 많이 회의감이 들더군요. 속상하고 밉고 그냥 밉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 하루 지나가고 어제 토요일 아빠도 오빠도 놀토라 집에만 계셨어요. 오늘 터트릴까 좀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겠다 생각해서 새언니 낮잠 잘 동안에 가족들 불렀어요. 제 방으로 불러서 컴퓨터 켜고 녹음 파일 열어둔 상태로 말했어요. 이거 듣고 나면 앞으로 나 이 집 식구 아닐 거야.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큰오빠도 단 한 번도 날 믿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됐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내 말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한 번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큰오빠가 뭐길래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자 이제 오빠 자식까지 가진 사람이지만 나 항상 당하고만 살았는데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거 듣고 나한테 미안해도 사과하지 마. 오빠가 더 미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심각해지더니 한번 들어보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재생 누르고 저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제 새언니랑 대화했던 내용을 다 듣자마자 제가 꺼이꺼이 울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대성통곡하면서 제가 덮고 있는 이불 제끼려고 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나 이렇게 만드니까 기분 좋냐고.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새언니가 나 죽으래서 어제 정말 칼까지 들었다면서 더 크게 말했더니 엄마가 저 안으면서 미안하다며 그 말만 되풀이하고 아빠는 소리 없이 밖에 나가시고 오빠는 충격이었는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덮고 있는 이불 치우고 저를 안았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오빠 밀치고 소리 질렀어요. 동생 말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해하지 마. 이래도 언니랑 계속 살 거면 나가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아님 내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계속 저 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밀쳐냈어요. 오빠가 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다가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는 언니 깨워서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새언니가 놀라서 왜 그러냐면서 크게 말하니까 오빠가 욕하면서 새언니 제 앞에 꿇어앉혔어요. 내 동생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 한 거냐면서 너 이렇게까지 나쁜 년이었냐면서 소리를 질러댔더니 새언니가 자기 임신했다고 애기 잘못되면 어쩔 거냐면서 울더라고요. 오빠가 내 자식이어도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거라면서 주연이한테 사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한 언니가 막 오빠 다리 잡고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동생한테 오빠 뺏기기 싫어서 장난친 거라고 그랬더니 오빠가 앞으로 주연이한테 미안해서 나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고 막 화를 내면서 새언니 뺨을 때렸어요. 저 때린 손 잘라버리고 싶다면서 막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새언니 막 때리면서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서 못된 애미 만들어서 줬냐고 새언니 몰아붙이셨어요. 저는 계속 울기만 했죠. 새언니가 계속 울면서 엄마랑 오빠한테 빌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머리채 끌고 제 앞에 데려다 놓고 빌으라고 화를 냈어요. 그때 아빠 들어오시고 아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새언니한테 임신이고 뭐고 당장 이혼하라고. 애기 낳으면 우리가 키울 테니 우리 집에서 나가버리라고.
그렇게 화내면서 새언니 집 밖으로 끌고 가서 쫓아냈어요. 새언니가 한참 문 두드리다가 결국 자기 친정 갔는지 곧 조용해지더군요. 방 안에는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제가 이런 게 가족이었냐면서. 믿음도 없이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냐고. 나 앞으로 부모님 얼굴, 오빠 얼굴 안 볼 거라고. 밖에 나가서 새언니 말처럼 죽어버릴 거라고. 악에 받쳐서 소리 질렀더니 가족들이 다 저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빌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참 토할 것 같이 싫었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고 이제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가족에 대한 서름과 미움이 한꺼번에 오면서 그 자리에서 토 한 번 하고 그대로 지갑이랑 통장 들고 집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 와서 이렇게 글 쓰고 있네요. 계속 전화 오는데 안 받고 있어요. 방금도 큰오빠한테 문자 왔는데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하네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건가 참 허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난 뭐 하고 살았던 건가 생각도 들면서 속이 많이 상해요. 어쨌든 저 진심으로 도와주시려던 분들 덕분에 저 힘내서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아직은 이혼 문제든 집안 문제든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저 이제 더 이상 새언니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도 어제 일 생각하니 손이 떨려서 더 이상 글은 못 쓰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일이 생긴다면 사이트에 글 쓸게요. 진심으로 도움 주시려던 분들 댓글에 답글은 못 드렸지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당하고 사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가족 잃고 제 1년 인생도 잃고 잃기만 하는 인생이었더라고요, 제가. 댓글처럼 이혼부터 먼저 하고 양육권 포기시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기 낳고 이혼하면 또 양육비 어쩌고 저쩌고 그걸로 먹고 살려고. 안녕하세요. 이 글을 올려야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렸던 글들로도 충분히 많은 위로도 받았고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올리는 건 욕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위로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에게 그 후의 일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듯해서 이렇게 글을 또 올리네요. 혹여나 제 사연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냥 조용히 뒤로 버튼 눌러주세요. 진짜 일주일이 금방 가버렸네요. 평생 지속될 것만 같았던 악몽 같은 일들이 지나간지 그 후로 가족들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점점 더 커져가더라고요. 친구 집에 있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서운하고 가슴이 먹먹한 게 울지 않으면 막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답답했거든요. 친구도 귀찮을 법한데 술 같이 마셔주면서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더군요.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꼭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술만 먹으며 울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들이 미웠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계속 꺼두었던 폰을 다시 켜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전화였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들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저한텐 참 미운 가족이었으니까요. 한숨을 푹 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갈라진 아빠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라고 사랑한다고.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면서 전화기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한 몇십 분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전화기 붙잡고 저 우는 거 계속 들어주셨어요.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만 들어와 달라면서 저한테 비셨어요. 항상 엄하기만 했던 아빠가 울먹이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며 며칠만 더 머리 식히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확인해보니 거의 큰 오빠였어요. 어디냐고 걱정된다고 뭐 그런 문자들. 날 안 믿어준 부모님보다도 전 큰오빠가 왜 이렇게 미웠는지 그냥 문자 보고 답장할까 하다가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친구랑 기분 전환할 겸 시내 나가서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워버렸지만 알 수 있는 번호였죠. 새언니였습니다. 한 번쯤 전화 올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조용한 데로 가서 친구 손 꼭 붙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피하기만 하면 절 더 우습게 볼 것만 같았거든요. 전화 받고 둘 다 서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참 후에 한숨을 쉬면서 새언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편의상 대화체로 적을게요. 얘기 좀 하죠? 또 어떤 말하고 행동으로 저 살 떨리게 하시려고요. 어쨌든 우리 일이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 언니, 집에서 쫓겨나고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어디에요? 나 지금 바빠요. 얘기하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오세요. 장난하자는 거 아니니까 빨리 말해요. 이러길래 친구 눈치를 보니까 친구가 만나자고 하라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처에 모텔 잡고 있을 테니까 오라더군요. 혹시나 저한테 해코지 할까봐 녹음기 친구한테 둘 다 맡기고 친구랑 같이 그쪽으로 갔어요. 손발이 또 떨리는데 친구가 약하게 보이면 더 기고만장해서 날뛸려니니까 절대 떨지 말라면서 자기가 옆에 있어준다고 절 안심시켜줬어요. 암튼 새언니가 알려준 모텔로 찾아갔습니다. 문자로 호수를 알려주더군요. 나름대로 떨지 않으려 노력하고 친구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새언니가 침대에 앉아있더군요. 왔어요? 친구가 나서서 먼저 말했어요. 주연이한테 해코지 할 생각 추호도 마세요. 저 옆에 있을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나 바로 경찰 불러요. 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앉으라더군요. 의자에 걸터 앉아서 새언니를 쭉 노려봤어요. 계속 한숨 쉬면서 입을 떼더군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뭐가요? 아가씨가 더 잘 알잖아. 쫓겨나긴 싫은 거예요. 나한테서 어떤 대답을 바래요? 용서? 이런 걸 원한 거예요? 그럴 리 없다는 거 언니가 더 잘 알 텐데. 새언니가 한참 말없이 저 보다가 한숨 푹 쉬면서 살짝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왜 동해 홀 어머니하고만 살아서 아빠나 오빠의 느낌 같은 게 없었다고. 오빠 만나게 되면서부터 사랑받는 게 이런 거라는 거 느꼈었는데 자꾸 제 얘기만 했다고. 만나면 처음부터 했던 말이 우리 주연이는 이랬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얄미웠대요. 오빠한테 누가 더 소중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가족인 동생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는 서운한 소리를 했었다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미웠다고 말했어요. 제 친구는 옆에서 손 꼭 잡아주면서 약해지지 말라는 눈빛을 막 보내더라고요. 언니의 사정 따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언니의 그 질투 아닌 질투 때문에 내 아까운 1년이 너무 괴롭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언니 말대로 저 아직 어려요. 그리고 막내라 항상 양보만 받고 살아서 좀 이기적이기도 해요. 그래도 난 오빠들밖에 없어서 처음엔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마냥 좋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했던 저를 지금은 때려버리고 싶을 만큼 믿고 저주해요. 제가 받는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언니 이렇게까지 저한테 독하게 못 굴어요. 사람이 아닌 것 마냥 저를 상처 입히고 찢어 죽이진 않았지만 제 마음만은 제대로 찢어놨네요. 뭘로 보상해 줄 거예요? 이랬더니 새언니가 저를 한참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사랑만 받고 자란 아가씨는 잘 몰라요. 난 아직도 아가씨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사과는 해야겠어서. 사람이긴 했나 보네요. 띠꺼운 거 알고 개 같은 거 아는데 그냥 들어. 나도 아가씨한테 사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아가씨한테 지금까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내가 많이 괴롭힌 거 알고 있어. 미안해. 그거 진심이야. 받아주지 않을 거면 받지 마. 근데 나 오빠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해서 아가씨한테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돼? 설마 오빠랑 계속 살 생각인 거예요? 언니 참 이기적이네요. 이기적인 건 나도 알아. 근데 나 오빠 애기도 가졌고 1년 넘게 몸 부대끼면서 살았어. 근데 어떻게 헤어져? 죽어도 못해. 오빠도 그렇게 하겠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벌 받은 거예요. 나 지금 언니 얼굴에 침 뱉고 싶어. 아니, 똥물이라도 쳐부어 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임신했으니까. 어쨌든 애기한텐 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요. 언닌 엄마 될 자격도 없어요. 담배가 말이나 돼요. 애기를 가진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난 이혼 못해. 아가씨가 원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나가서 살게. 누군가 할 테니 오빠랑 헤어지게는 하지 마. 나 평생 아가씨 미워하지 않게 해줘. 언닌 끝까지 언니 생각만 하네요.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봐요. 지금까지 언니한테 당했던 모든 피해들 다 보상받을 거니까. 오빠랑 이혼 안 하면 나도 언니처럼 평생 두고두고 괴롭힐 거예요. 언니 덕분에 독한 짓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고 친구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욕하고 싶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싶었어요. 그럴 용기도 배짱도 어느새 생겼거든요. 근데 같은 사람이 되긴 싫어서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거란 생각으로 바닥에 침 한 번 뱉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알아 누워 계시다가 저 보시고 맨발로 현관까지 뛰쳐나와 저 부여잡고 울고, 아빠는 조용히 담배 피고 계시고 저도 끝까지 외면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 달래주면서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에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말없이 안아주셨고요. 부모님한테는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불 끄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라고요. 큰 오빠였습니다. 그냥 자는 척했어요. 마주치기 싫어서. 오빠가 제 손 잡고 막 울더라고요. 제가 손 탁 치면서 나가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오빠 밀쳤더니 저 되게 꽉 안아줬어요. 때려서 미안하다고, 못 믿어줘서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다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큰 오빠 우는 모습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막 흐느껴 울었어요. 오빠한테 아까 친구가 녹음했던 mp3 손에 쥐어주고 말했어요. 오빠가 새언니랑 살던 말던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다만 평생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계속 살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그런 여자한테 못 맡긴다고. 아기 낳을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그리고 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싹 다 받아낼 거라면서 조금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그 일 있고 오빠 회사에 휴가 내고 저하고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더군요. 예전처럼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되게 오랜만에 행복했던 날들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먹함도 있고 남아있는 서운함도 있고 아마도 평생 가지고 갈 제 숙제일 듯 하네요. 평생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저 정말 쉽게 용서해버렸어요.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그래도 어느 면에선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런 걸 원한 거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는 새언니에 대한 동정도 생기고. 아휴.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언니 6월 0일이 예정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죄 없는 아기를 위해서 조용히 묵고 있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하게 될 것 같고요. 정말 사연글에 글을 올리고 난 지 2주도 채 안 지났는데 2년이 지나도 해결 못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거의 해결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쉬운 걸 속으로 썩히고 살았던 저도 참 우습고 한심하네요. 제 얘기 듣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 이제 숨통 좀 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